이번에는 제갓집 명단 쓰는 법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명단 쓰는 법. 이제 어떤 선생님이 명단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이제 쓰시는 방법이 틀리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제 저희 선생님이 쓰셨던 방법을 한다고 하면, 주소 먼저 뭐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뭐 세검종로 뭐 몇 번지 이렇게 쓰시겠죠. 사시는 집, 그죠? 집을 쓰시고 또 이제 대주하고 기주가 다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주 이렇게 쓰시겠죠. 대주가 이제 뭐 을사생이에요. 을사생이면 지금 이제 56세거든요. 대주를 써놓고 항상 그 밑에다가 을사생이면 56세라는 나이를 적으세요. 나이를 적고 을사생 뭐 4월 15일 뭐 박아무개 이렇게 쓰시겠죠. 그리고 기주는 뭐 이제 기유생이다. 기유생이면 52살일 거예요. 나이 52 쓰고 기유생 뭐 8월 뭐 5일 이아무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예전 그 전에만 해도 그랬어요. 아들이 뭐 10살이고 딸이 15살이야. 그런데도 아들을 먼저 쳤기 때문에 뭐 장남을 먼저 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남.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요즘 시절엔 조금 바꾸는 게 조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뭐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왜 쓰지 하는데 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장남이 있고 장녀가 있고 또 아니면 뭐 그 다음 차녀라고 하겠죠. 차녀. 그리고 뭐 삼녀. 그러면 장남 뭐 차남 삼남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15살 뭐 13살 뭐 12살 9살 뭐 이래요. 그러면 무슨 생 똑같이 쓰시겠죠. 이제 그럼 다 박실 테니까 박모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이 쓰고 여기에 뭐 이제 지금 경자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이제 뭐 안압학이다 만약에 제수굿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안땅 사경 옛날 말로 하면은 저기 그냥 집안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안땅 사경이라고 쓰고 근데 이제 제수굿이에요. 제수굿 대감 위주의 굿을 하는 거야. 성주 운맞이를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대감에 대한 거거든요. 대감은 이제 성주의 조정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저기 대감 천신이라고 쓰는 거예요. 대감님께 천신은 신을 받든다는 얘기예요. 받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땅 사경 뭐 불사님 쪽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굿이야. 그럼 안땅 사경 아니면 대감님을 해서 하는 굿이야. 그러면은 이제 대감 천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작두천신이라고 쓰겠죠. 작두천신 작두신령을 먼저 쳐드는 굿이다. 그리고 또 안압학 저기 꼬리 달린 진옥이 있죠. 꼬리 달린 진옥이는 이제 저희는 이렇게 써요. 이제 안압학이라고 써요. 안압학 굿이라고. 아니면 여기 이제 뭐 진진옥이 뭐 이렇게 쓰시겠죠. 그죠? 진진옥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안압학 굿이라든가 진진옥이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쓰시겠죠. 이게 명단을 잘 써주셔야지 선생님들이 집중을 하기가 좋아요.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있는데 다른 뭐 이런 대감천신이나 제수굿은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제 만약에 어느 회사를 조정으로 한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어디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디 근무 뭐 이 엄마도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어디 근무 또 이 양반도 이제 뭐 대학생이면 뭐 대학 아니면 취업이면 여기다 취업 뭐 이런 거를 써주시면 부정을 치시는 선생님들이 그 목적에 맞게 사람인지라 10가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서 주시면
이제 부정 치시는 분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부정만 잘 쳐도 굿은 반이 끝난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목목시 축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본향을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주의 본향, 대주의 고향 어디서 태어났다? 또 기주님의 고향 어디서 태어났다? 요 정도 써주시는 게 좋고 제수구세전. 만약에 이게 이제 안압학이라든지 진진옥일 때는 여기다가 어떤 분을 위주로 하는 건지 써놓으셔야 돼요. 망자. 그럼 뭐 인양반이 밀양박씨다. 아버지를 해주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여자분으로 하면은 그럼 밀양박씨 이름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시아버지. 뭐 아니면 손씨면은 뭐 무슨 손씨, 시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망제를 좀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이거를 보고서는 저기 처음 배우신 선생님들도 전부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딱딱 정해가지고 써주시면 여기도 이제 아니면 뭐 뭘 원한다라는 거 이런 걸 써주시면 축원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집중을 해주기도 좋고 그렇거든요. 사람인지라 이거 이 집이 무슨 일이 있어 뭐 이런 거 그렇게 막 속속들이 다 알아내진 않아요. 여러 선생님이 그걸 종합적으로 알아내거든요. 대감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집에 어떤 재수를 줄 건지를 집중을 하셔야 되고 조상을 놀러 오신 분들은 이 집에 혹시나라도 기본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말고도 또 어떠한 또 다른 양반들이 또 해줘야 될 분이 있는지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비싼 인건비를 주고 불렀으면은 그 양반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당주의 역할인데 그냥 그래요 이래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게 다 넘들이잖아요. 넘들이 왔으니까 그리고 또 처음 보는 양반들끼리 붙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이거를 조율하고 맞춰가는 데에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시는 거는 그 시간을 차라리 써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이 집을 밝혀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지 않나라는 거를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왜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셨냐, 제가 이걸 하냐면 여기 이제 나이를 썼잖아요. 그죠? 여기 대주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나이를 쓴 다음에 사주를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보통 이거 아니어도 이 나이만 가지고 또 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옛날에 유효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셔요. 옛날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똑똑하셨냐면 을사생 4월 15일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글씨를 모르는 양반들이 너무 많았대요 예전에는. 근데 희한하게 그 노인네들이 나이를 써놓으면은 이 양반이 뭔지를 안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주 몇 살 이제 을사생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요즘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드리면 노인네들이 글을 모르는데도 명단만 쓰면 예전에도 제가 구술을 할 때 이제 명단을 쓰면은요 글을 모르시는 분은요 눈치껏 옆에 와서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소리내서 읽으면서 명단을 썼어요. 서울 종로구 세금정로 몇 번지 대주는 56살이라고 그러면 을사생 몇월 며칠생 박씨 뭐네 기주 뭐 52살이라고 그러면 닭띠 기유생 닭띠 뭐 8월 5일 누구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부러 썼어요. 당신이 글 모르는 거를 남한테 내비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글을 모르는 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지 뭐 이제 황제풀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많이 외우고 막 그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외웠나 싶을 정도로 이제 진짜 신기하게 그런 걸 외우세요. 글을 모르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면 그걸 외웠을까요? 그죠? 다 이렇게 해서 뭐 아들내미한테 읽어달라고 예전 기억으로는 아들내미한테 읽어달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줄씩 들은 거를 기억해가지고 와서 아들내미한테 그랬대요. 이제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거 글씨로 써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그 두 번째 줄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들한테 써놓으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 아들한테 읽으라고 했대요 매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이제 이런 황제풀이 막 이런 거를 이런 걸 하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지금은 이제 교육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글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이를 써놓는 거는 그리고 또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 을사생 기유생 이거 내 위주로 생각하면 뭐 그걸 몰라 뭐 모르겠어 이제 그러지만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잘 모르는 분들 많다니까요. 근데 이제 사유축 이런 삼재 뭐 이런 거는 이제 공부들을 다 하시니까 알고 있지만은
이게 을사생이 뭐고 거기서 막 사주를 풀고 우리는 귀신을 싫든지 신령을 싫든지 해서 푸함을 해주는 역할을 맡은 양반 사람들이고, 안전거리 부정을 치든지 법사 선생님들은 내 말의 원력으로 저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겸비해야 되는 분들이고, 우리는 조상이면 조상의 구슬픈 거를 그대로 연기를 해내야 되고, 신령님이 무슨 이 제갓집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를 대리 역할을 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만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각기 역할에 맞게끔 그거에 이제 충실을 하려면 서로 전공이 틀리기 때문에 요렇게 딱 당주분께서 정리를 갖다 딱 해주고 요런 일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서로 엉겨붙는 일이 없고, 제가 20년 동안 해보니까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딱 써놓고 선생님들 오면은 점사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했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려요. 제갓집 오기 전에 그렇게 해놓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요거는 이제 조상 옷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이왕이면 그죠? 일을 할 때 단복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좀 먹고 세세하게 준비를 한다면 그 조상님들도 그 마음을 아시겠죠. 당주의 마음을 아셔서 좀 조상할 때도 잘 실려주고, 신령님들은 뭐 역시 세세하게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는 걸 알면 반갑게 보시고 갸륵하게 보셔서 좀 실려서 좀 공수를 잘 주시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애기씨들한테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요. 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님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러잖아요. 만신은 손끝에서 남는다고 했거든요. 손끝에서 남고, 그리고 또 한 번 할 때 기본 조상 이외에 아주 특별하게 드는 분 말고는 뭐 잡혀서 샀어요. 이렇게 해오시더라고. 그럼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한약국 같은 경우는 조상을, 천신국 같은 경우는 진호기에서는 조상에 대한 거를 낱낱이 해가지고 하지만, 천신굿은 귀신도 끌어들이면은 계속 먹자고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계만 해라. 직계만 옷을 준비했지 막 사전에 팔춤까지 막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런 거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이제 옷을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을 이제 애기들이 이제 물어봐서, 실수를 차라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물어서 일을 펼칠 때 한 분이라도 조상분이 혹시나라도 받아가실 분이 있으면 빠뜨리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몇몇 조상만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 조상들 다 안 나와요. 그러면 약 먹고 돌아가신 분 있어요? 저희 오빠가요. 이렇게 먼저 나왔으면, 요번에 이 조상 옷은 오빠 위주로 천신굿이 먼저라서 이거는 진호기를 못 돌리겠다 하면 어쨌든 오빠가 먼저 서렸기 때문에 오빠 옷은 당연히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는 한은 이제 이렇게 써놓으시고, 김씨대주의 이시집이 이르라면 김씨의 이제 친가 외가를 따지세요. 따져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제 할배 할매 이렇게 치세요. 좀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약굿은 고조조상은 옷을 안 해요. 안 하고 끈침으로만 찢어요. 근데 이제 증조부터는 해요. 대주님의 친가인 경우에, 이게 여기가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증조하고 증조부, 증조모 옷을 합니다. 그 여기 증조모가 두 분이 많잖아요. 옛날엔 많아요.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증조모가 1번, 증조모 2번이 또 있으세요. 할머니 두 분 아니세요? 그럼 증조 할머니가 두 분 주세요.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부일 거 아니에요. 조부, 조모. 이것도 두 분이면 그렇게 쓰시고, 또 혹시나라도 하면은 이제 조모가 또 한 번 시집을 가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제가 하셨다 써놓고, 두 번째 조부. 그럼 이제 성씨를 쓰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형제.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아버지라고 쓰고, 만약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큰아버지라고 쓰고, 이렇게 아버지 형제가 몇남 몇녀였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시집간 고모님 같은 경우는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고모가 뭐 우리 집에 많이 도움을 줬다든가 아니면은 좀 젊어서 죽어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조상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거는 이제 남형제, 형제분, 그리고 여형제가 몇이었다. 그래서 뭐 고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몇 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저는 그리고 이제 외가는 남편의 외가는 이 증조 고조 이런 거 안 하시는 겁니다. 외가는 외조부하고 외조모 정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뭐 할머니가 두 분이면 두 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뭐 외조모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분 중에서 뭐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애를 낳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특수하게 나오는 조상이 있으면은 이제 이모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모님 뭐 어떻게 뭐 해산 이렇게 써오세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가도 장인 장모만 해드리는 거예요. 당대만 해드리는 거예요. 만화니 집도 장인 장모인데 뭐 저기 장인 장모가 살아계셔. 그럼 그 우때 시장인과 아니 처장인과 처장모 아니면은 이 만화님의 지금 저기 살고 계신 만화님의 이제 저기 동기가 있겠죠. 동기 일신들 뭐 여형제가 있는데 여자분의 이모님이 처이모가 뭐 누가 들어왔다 아니면 뭐 저기 이걸 뭐라고 하나요? 처남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왔다 이런 거 요렇게 써서 요렇게 당대 요렇게만 해드리고 저기는 이제 저기 조부에다 증조까지는 옷을 하신다는 거, 또 고조부는 끈침으로 찍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써요. 맨 처음에 점을 볼 때 뭐 나를 잡고 이러면 특별히 툭 하고 튀어나오는 조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관계가 솔직히 직계 말고는 멀잖아요. 이모님이면. 근데 이 인양반이 먼저 이렇게 그 직위를 봤는데 그게 이모님이야 그러면 이게 저기 죽은 과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이 직위를 놓는 거거든요. 죽은 과정이 깨끗하다든지 또 이렇게 혼신이 되어서도 편하게 있다든지 이러면은 별로 직위를 안 받습니다. 근데 많이 아프고 돌아가시고 또 오래 병바지를 하고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혼백이 깨끗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말로 하면 씻김을 하는 거잖아요. 혼백을 씻김을 하는 게 저기 진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놓고 이제 뭐 저기 뭐야 혹시 애기 없으신 거 있어요? 하면 태아령이 이제 몇 개가 되는지 뭐 아니면 이게 저기 친정 어머니에서 태아령이 있었는데 그게 뭐 따라붙었다 이런 거 이제 특수하게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저는 남자분이 몇 개냐 하나 두 개 두 번째 조부도 제가 계셨다니까 세 개 아버지 돌아가셨고 큰형님 돌아가셨고 뭐 남자 이렇게 몇 개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이렇게 몇 분 돌아가셨다 세모로 쳐요. 제가 이렇게 뭐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따졌을 때 동그라미는 11개 세모는 뭐 9개 이렇게 동그라미 남자니까 그리고 여기 태아령이 있었으니까 뭐 동자 몇 개 동녀 몇 개 이렇게 써가지고 조상옷을 준비하러 갑니다. 일단 그래서 또 별로 안 나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만물상에서 몇 개 주시고 남자 거 몇 개 주시고 뭐 청춘에 갔으니까 몇 개 주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면 뭔가 발이 안 떨어지고 뭐가 좀 빠진 것 같고 뭐 하고 이럴 때는 젊은 여자 옷 한 2벌만 더 넣어봐요. 이게 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걸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조상 놓으시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뭔가 젊은 여자분 옷이 이렇게 발이 안 떨어지고 한 2개가 더 사고 싶길래 제가 이걸 샀네요. 근데 저기 뭐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듣고선 이제 각기 이제 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도 이렇게 친가 실으시고 또 이제 일반 진옥이가 아닐 때 이제 진진옥이는 돌아가신 망제 초영실이라는 걸 먼저 놀고 이건 다 구조상입니다. 구조상을 노는데 이렇게 제수굿이라든지 일반 그냥 신령님만 노는 굿 거기는 이렇게 차례대로 놀아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놀고 여기 놀고 이렇게 차례대로 놀아나가는 거고 이제 진진옥이는 그렇게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이 차례대로 이렇게 구조상 노는 걸 뒤편으로 보내고 앞에 지금 막 돌아가신 초용씨로 먼저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후용씨를 또 한 번 놓으시고 하직대감도 놀고 이렇게 여러 번 놓으시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신다는 거를 조금 유념해 이제 두셨으면 좋겠고 이거 상당히 그때 무슨 조상 애기씨들도 난 몰라요 선생님이 해야죠 이랬는데 그 제갓집에 계속 다니다 보면 그때 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 이렇게 제갓집이 얘기하면은 이거 당주가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조상을 놓으시든 안 놓으시든. 그럼 니네 그거 참 나왔었지 하고 난 이걸 기억해주고 뭐 이래야지 제갓집들도 그걸
있었구나 하고 얘기를 하지 모르겠다 나는 이래버리면 되게 불성실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상옷을 할 때도 왜 신령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게 해주마 그 앞으로 돼야지 알아요. 근데 아기 때도 솔직히 조상은 웬만하면은 제가 놀아버릇 하는 게 좋습니다. 신령은 내 몸에 실리기가 힘들지만 조상은 실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딱 순서 정해놓고 내가 직접 조상을 한 벌 해가지고 자꾸 말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자꾸 긴장해가지고 안 하다 보면 이게 안 하게 되거든요. 자꾸 잡아가지고 자꾸 해봐야지 내가 아이고 나 팔이 아파 왜 이렇게 팔이 저기 뭐야 똑 부러진 것처럼 아프냐 그렇게 느껴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우리 아버지 손가락 하나 저기 없어져서 가셨어요 이 얘기를 어느 날 이렇게 딱 제갓집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뭘 맞췄다는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서 이게 훅 하고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뭐 신령님이 넉신이 실려준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자꾸 그걸 노력을 해야지 자꾸 실리는 거지 안 하면은 계속 얘는 넉할머니가 그러겠죠. 얘는 나를 못 믿는구나. 조상을 안 실으려고 하네. 틀릴까봐. 그럼 그 넉할머니가 조상을 싫게 해줬다 말았다 하시는 분이 나를 안 놓으려고 하니까 그 넉할머니가 활동을 못 하시면 그게 뜬대신이 되는 거예요. 뜬대신이. 내가 스스로 뜬대신을 만드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만 힘들지 하다 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면 한마디 두마디 그리고 너네 집에 가서 못하잖아요. 내 집에서 내 제갓집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제갓집이 뭐라고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할 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놀아보면 그 아버지가 그때 느낌이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저는 이제 애기씨들한테 한번 이거를 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애기씨들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저기 하니까 이제 몇 달 지나고 이제 좀 뭐 불사도 이제 발작도 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조상을 해보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래.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런 게 있죠. 조상 잘 모르는 제갓집 있잖아요. 그죠? 조상 잘 모르는 제갓집이나 아니 뭐 이런 조상이더라도 우리 할아버지 안 그랬는데 이러는 집에서 시험하시지 말고 조금 그렇지 않은 집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죠? 그럼 그때 한 번씩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시도를 해봐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옷을 이제 미리 애기씨가 만지기 전에 이제 순서껏 이거 할아버지 옷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오시니까 쥐고서는 뛰면서 할아버지 오세요 하고 뛰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나라고 뭐 넋을 실는 할머니가 없겠어요. 넋을 실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꾸 찾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왜 이런 걸 써 놓으셨나 이제 하실 텐데 아까 이제 요 전번에 앞에서 보면 뭐 을사생 뭐 이런 걸 적어놨잖아요. 육식갑자를 적어놓은 거죠. 요즘은 대부분 다 그렇게 적어놓죠. 왜냐면은 삼재를 파악하려고 그죠. 사유축 삼재, 신자진 삼재, 뭐 인호술 삼재 이런 거. 근데 요즘도 애기씨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애기씨들이 오면 어디 가서 무식한 쟤는 그것도 몰라?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만큼까지는 가르칩니다. 저도 이제 뭐 글문신이 먼저 오기는 했어도 사주팔자가 뭐라는 거 딱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졸려서 도대체 사주팔자를 그죠 공부를 더 해보려고 했더니 못 하겠더라고. 책만 읽으면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쌀을 집어야 점을 보는 양반이 있고 어느 분은 방울을 들어야지 말이 나오는 양반이 있다고. 근데 저는 볼펜을 들어야지만 이게 점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면은 뭐 대주님 몇 살이에요? 뭐 이제 이러면은 뭐 을사생 아까 저기를 한 것처럼 을사생 뭐 4월 15일이에요. 15일 이제 박씨예요. 뭐 이러면 이 글씨를 쓰는 와중에 제가 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신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역학을 하시고 간 분이 있어서 제 몸주로 와서 이러는 건지. 그럼 이제 요거를 쓰는 방법만 배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음양이다 뭐 이런 것만 배우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쓰시죠. 사주역학을 쓰시는 분들은 법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혹시나라도 써놨을 때 이제 요걸 좀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써놓으시냐면 조금 유식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써놓으시는 것들이 이렇게 써놓으시거든.
이건 목숨명자예요. 하늘건자예요. 또 이렇게 써놓으시거든요. 건명, 곤명. 이거는 하늘, 땅, 대주, 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문을 보시면 아 저거 대주, 기주 얘기하나 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게 어딜 갔더니 법사 선생님들이 이걸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항상 써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게 뭐냐? 육식갑자라는 거예요. 육식갑자. 응?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올해는 이제 내년까지는 사육축 삼재니까는 사유축 삼재에 들은 거예요. 아 대주가 삼재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을까?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예요. 요거까지는 애기씨들한테 내가 이제 그래서 그 앞에 명단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야 라고는 가르쳐 드립니다. 요즘 뭐 책가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성 요소가 천간 10개, 하늘에서 내리는 팔자예요. 지지, 땅에서 받아내리는 영향력이거든요. 이게 땅지자예요. 이게 하늘천자고. 그래서 10개가 있고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붙여가지고 조합을 이루는 것이 6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갑오생이 만약에 갑자생에 태어난 양반이 61살이 되면 이제 다시 갑자해가 돌아와서 회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돌았다 갑이 60갑자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60갑자? 이게 하나씩 이렇게 들러붙어요. 이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에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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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요거는 목의 자리고 병정은 화의 자리고 그리고 무기는 토의 자리예요. 경신은 금의 자리고 그리고 임계는 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간이 10개가 있어요. 이것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것도 12지지도 전부 다 그 오행이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자, 해자수 요거는 수예요. 축은 희한하게 축, 진, 미, 술 이렇게 2개 건너 하나씩 요 세모는 전부 토의 기운입니다. 토의 기운. 그리고 요거 나머지 인묘, 목의 기운. 그리고 토의 기운 하나 끼워 넣고 여기도 해, 자, 수의 기운인 다음에 중간에 하나가 토의 기운이 꼈어요. 인묘는 목의 기운이에요. 또 여기 목의 기운 중간에 진토가 하나 꼈어요. 사, 오가 이것도 화의 기운이에요. 화의 기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가 묶이고 여기 하나 끼었어요. 토가. 여기 인묘가 묶이고 하나가 끼고 이렇게 토는 2개마다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신유는 금입니다. 금. 해하고 자는 수고. 그래서 이게 다 오행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10개면은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10개국이 12개니까 이게 2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가서 붙고 또 이거 아시는 분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혹시나 모르는 애기씨들이 아 그래서 거기다가 뭐 울사생 뭐 이거 적어놓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아시라고 해서 제가 애기씨들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만큼만 을, 축 이렇게 가서 붙는 거예요. 차례차례 정묘, 무진, 기사, 또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거 봐요. 10개고 10개 하고 나니까 술해가 남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가서 붙느냐? 이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갑술, 을해. 그리고 병이 어디가 붙겠어요?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이렇게 2개씩 밀리면서 가서 붙는. 그래서 이렇게 붙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가 갑자로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첫 번째 거랑 붙었을 테니까 갑자. 그죠? 그러면 다 이렇게 2개씩 밀리다가 이렇게 짝을 지으면 맨 마지막에 개해가 되겠죠. 임술 개해.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나가다가 이게 첫 번째면은 저기 60번째는 개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랑 짝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갑자가 짝이 되겠죠. 그러면은 언제? 이제 60년을 살았으니까 61세에 다시 갑자년이 돌아와서 이게 한갑자가 돌았다 해서 61살에 회갑이라는 거를 쓰는 겁니다. 회갑. 어떻게? 돌회자. 이게 갑자년 할 때 갑.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갑자생, 뭐 을사생, 무슨 생, 뭐 이렇게 따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갑자생 뭐 이런 거에서 아유 갑자생은 좀 그래. 병호생은 그런 게 있더라. 통계거든요.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명리는 이거 통계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통계인데 우리는 그 통계를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이제 막 섞였잖아요. 명리학이라든지 도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이게 전부 만신들이 하는 거하고 섞여서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이제 쓰면서도 이제 알아듣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삼재가 뭔데 뭐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사유축 삼재가 있잖아요. 또 인호술 삼재가 나가는 삼재가 제일 무서워 이래요. 사육축 삼재는 언제냐면은 끝자리가 축인년에 끝납니다. 인호술 삼재는 끝자리가 술인해에 끝나요. 그리고 신자진 삼재. 신자진 삼재는 끝자리가 진인 경우에 끝나요. 이제 내년에는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그러면 내년엔 신축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신축년이면 이 끝자리가 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사유축 삼재 이세 띠가 신축년인 끝자리 축의 해에 나가는 삼재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되겠죠. 그죠? 뭐 상문방이 어쨌든 이것까지는 몰라도 요 정도는 삼재니 뭐니 뭐 인호술 삼재니 이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아 이게 이런 거였었어? 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말을 할 때. 근데 이거를 그게 뭔데요? 하고 물어보는 양반들이 없어. 애기씨들이 그냥 포기를 하는 건지 응? 아니면 이제 자기 혼자 또 공부하시는 분 이게 그거더라고요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단을 쓸 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을해생 뭐 매달 며칠 뭐 이렇게 한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고 하면 세운이라는 걸 공부하고 뭐 대운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되죠. 끝자리가 몇 살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자리가 이제 8살 때 대운이 바뀌어요. 10년의 대운이라는 게. 그러면 10년의 대운은 8살, 18, 28, 38, 48, 58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럼 이 8살에서부터 8살이면 8살서부터 해가지고 17 될 때까지 10년의 대운을 좌지우지하는 거, 대운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17살 될 때까지 10년의 세월에 무슨 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운세를 보는 걸 또 세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운. 이제 저도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해놨어요. 여기까지는 해놓고, 심심할 때 가끔은 저도 이제 이거 이상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집들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뭐 보너스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만 이제 깔깔거리고 웃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야, 너 사주 대봐. 이러고서는 막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제가 그 사주를 통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데, 깊게까지 뭐 전문가처럼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주를 쓰면은 그 해에 막 세 달, 지금은 올해는 몇 달이지 하면은 그거를 씀으로써 그 달 또 세세하게 나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글문신을 가진 양반들은. 그럼 또 하하하 재밌다 그러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또 제가 좀 하고 이제 떠들고 그거 지내요. 그래서 원리가 천간 지진이 이렇게 돼서 명단 쓰는데 뭐 갑자생, 을축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원리에서 써진 것이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명단을 쓰셨으면 쓰시면 조금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쉽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얘 무슨 생이냐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이제 무신생이니까 끝자리 뭐 5, 8년 개띠, 6, 8년 4, 8년 이렇게 생 뭐 이러잖아요. 끝자리가 8년도생으로 저기 끝나는 양반들은 전부 무간이에요. 무간. 무신이 됐든 뭐 무호가 됐든 무자생이 됐든 이렇게 돼요. 5, 8년 개띠 뭐 개띠는 무술생이죠. 무술. 그죠? 6, 8년은 무신생이에요. 제가 이거니까. 그래서 무간으로 끝나요. 저기 팔자가 끝나면. 그러면은 9, 19, 29년생 뭐 끝자리 9년으로 6, 9년생 뭐 5, 9년생 뭐 4, 9년생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9자로 끝나는 거는 이거는 기간으로 끝나요. 기유생 뭐 기축생 뭐 기묘생 해가지고 기.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받침 같은 게 없어도 얘가 몇 년생이냐? 5, 8년 개띠래. 그럼 5, 8년이면 끝자리가 8이니까 무간이고 뭐 저기 뭐야 무술생이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써요. 왜 명단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어느 분들은 이제 요즘은 음력 세대가 진짜 갔어요. 저도 이제 공수를 낼 때 좀 가끔 헷갈리는 게 옛날에는 뭐 온유 섣달 뭐 이렇게 동지 섣달을 조심해라 이렇게 했으면 동지 섣달이었거든요. 음력이. 근데 이게 손님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음력을 몰라요. 제가 집이. 그러다 보니까 얘 양력 공수를 주더라고요. 너 8월달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음력이 아니고 양력인 것 같으니까 8월달 어느 시점쯤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서 양력으로 주더라고요. 왜? 알아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게 음력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는 그때는 이제 양력으로 8월달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의 저기 음력으로 많이 주기는 하는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게 음력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저희도 조금 바뀌는 수밖에 없겠죠?